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52%, 코스닥은 3.36%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연휴로 인해서 한 10일 가까이 좀 대충 좀 느슨하게 지냈죠. 그러다가 첫 거래일이 되었는데 완전히 크게 한 방 맞아버려서 충격을 받은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힘내도록 합시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들만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또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오늘 왜 저렇게 많이 팔았는가는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보셔가지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고 그게 내일부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이 제목 관련된 내용을 오늘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조금 분석을 해드렸죠. 돈 흐름 차원에서 왜 저런 결정을 내리는가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황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하던 대로 시장에서 돈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매매한 거 들여다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전기전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업종들도 이렇게 좀 팔았습니다. 연기금하고 기타계 쪽에서 이렇게 지수 방어 차원에서 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의 이 투자 규모 감당하지 못했고 순매도 감당하지 못했고 또 그리고 금융 투자 쪽에서도 이렇게 순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이 뭐 수급이 이렇게 안 좋은데 좀 있겠나 싶어도 그래도 있어요. 14개 종목이 있습니다. 몇 종목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파란색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미 지금 추세가 하락으로 꺾였다니까요.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종목들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다가 빨간색 나와서 이렇게 좀 반등할 때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쭉 밀리고는 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떨 때 수급적으로 볼 때 이렇게 반등했다가 떨어지냐면은 세력들이 이만한 기간 동안에 물량을 매집했을 거 아닙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좀 들어 올렸다가 다시 좀 팔아 먹어야 좀 더 유리한 가격에 팔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잠시 반등한다고 해서 더 갈 거다는 이만큼 더 갈 거다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뭐 속절없이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피하고 싶으면 그냥 딱 그림을 딱 보고서 이 파란색이 많으면 그냥 그대로 제껴버리는 겁니다. HDC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되는 거죠. 변곡점을 이렇게 딱 잡으면 어쨌든 뭐 빨간색이 많고요. 파란색이 지금 줄어드는 그 과정이라서 이거는 뭐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심지어 뭐 다이아몬드까지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까지 이렇게 향해 간다고 보고서 그럼 이건 보유죠, 보유. 신규 접근은 좀 곤란하고 뭐 수익 매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지금 수익 매매 또 이렇게 세 배나 났네요. 그러면 뭐 정리되면 이것도 수익 내고 정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하락하다가 이렇게 반등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피하는 겁니다. 그냥 딱 그림 딱 보자마자 파란색이 많으면 그냥 바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괜히 이런데 미련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데 관심을 가져야죠. 빨간색이 훨씬 많은데 지금 이거는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조만간 브레이크가 걸릴 건데 아직은 돈을 좀 작게 들고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 들어와야 브레이크가 걸리냐? 브레이크 걸린다 말은 하락 추세가 멈추고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요 정도 규모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대충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눈여겨 볼 만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쓸데없이 파란색이 많은 종목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 잠시 반등한다고 해서 관심 가지는 거 아닙니다. 자, 농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자마자 이건 제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제끼는 겁니다. 삼성 SDS는 이거는 이제 새로 출발해 있는데 새로 출발해야 돼 새로. 그동안 세력들이 들어와서 좀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이거 다 무너진 거예요. 추세가 완전 꺾인 겁니다. 세력들이 작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다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세력들도 상황에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돈을 다 벌 수 없어요. 이게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의 참 이게 단점이다. 자기들한테 약점이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신경 안 쓰는 거죠. 만약 들고 있다 그러면 뭐 들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번 들어왔던 거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또 그리고 요거는 새로 브레이크 그리는 거 보고서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때 이후에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겠지요. 또 그리고 삼성증권도 이거는 딱 보자마자 어때요? 파란색이 많으니까 바로 제껴보는 겁니다. 자, 현대백화점은 이 빨간색이 많으니까 그냥 차라리 이런 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빨간색이 많으면 무조건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리고 요때 세력들이 들어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최근 들어서 이 수익 매매 신호도 나서 조만간 이것도 수익 내고 차익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궁금하다입니까? 누가 들어왔노? 누가 들어왔노? 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 주가? 이거 개인들은 뭐 칼날 잡는 거지만은 저거는 방향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건데 뭐 호가창에서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호가가 이렇게 이제 뭐 거래가 돼요. 사는 쪽, 파는 쪽 이렇게 거래가 되면은 뭐 개인들이야 뭐 워낙 움직이는 돈이 작기 때문에 안 되지만 세력들은 이 대기하고 있는 돈이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수시 넣는 겁니다. 이렇게 호가를 갖다 높여가면서 호가를 높여가면서 넣기 때문에 주문을 넣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만한 돈을 갖다가 다 이제 없앨 때까지 소진할 때까지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체결 강도도 이렇게 보면 높아지게 되고 주가도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결과적으로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수급적으로 그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누가 샀노? 보마트죠. 누가 샀노? 한번 보자. 자, 수급 분석표를 보면은 누가 샀노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한 20만 주 정도 매수해봤다. 외국인들이 들어왔네. 근데 이 종목의 주가 선도 비중을 보면 개인이 27%라서 외국인 혼자서는 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외국인들이 18% 아닙니까? 못 이기지요? 개인들 못 이깁니다. 호가창을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들어왔노 보니까 그 이전에 연기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연기금이 14% 아닙니까? 뭐 외국인하고 합하면 32%이니까 개인들을 간신히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됐노? 투신하고 뭐 보험 들어왔지만 여기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투신 보험이 또 다시 한 13% 된다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18%, 13%, 14%다 합하면은 이 개인들이 이거 찍어 누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들이 달라붙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외국인 보험 투신 연기금 다 들어오면 주가 상승이 좀 빠르고 뭐 외국인이나 연기금 둘만 가면은 조금 느리고 대충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주가가 뭐 오늘 51,700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뭐 어디에서 개인들이 많이 물려 가지고 있나라고 봤을 때 한 5년 전에 한 66,000원 부근에서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는 이 종목이 와 137,000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졌다 이면 계속 지금 10년간 떨어졌다. 10년간 떨어졌는데 한 66,000원 요 부근에서 개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반토막 났기 때문에 바닥이 아닌가 하고 한 270만 주 정도 매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우제대 붙는지 지하실 파고 들어가서 한 48,000원대까지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66,000원 부근에 지금 개인들이 한 270만 주 정도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까지는 손해보고 뭐 개인들이 안 던진다고 잘 던지지 않기 때문에 본다면 그럼 이제 51,000원이니까 66,000원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정리한 게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거잖아 이거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 여력이 있다 이거고, 이제 세력들이 들어왔으니까 브레이크 걸렸고 총 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수익 매매를 통해서 세력들은 이제 앞서 본 외국인, 연기금, 투신, 보험 다 하면은 빨리 갈 거고, 외국인하고 연기금하면 이래 늦게 갈 거기 때문에 대충 이래 방향은 일단 저쪽으로 간다 보고서, 그러면 조금 들고서 장기적으로 가는 가운데 수익 매매를 통해서 피 빨아먹으면서 계속 가면 된다. 그럼 그 가운데 이 회사가 망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현금 흐름도 살펴봐야 된다. 대충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다 종합적으로 여기 나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익 매매를 통해서 볼만한 종목들이 오늘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항상 여기 있는 거 빨간색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게 수익 매매 차트고요. 이런 종목도 연구 좀 해봐야 되겠죠. 현금 흐름이 괜찮은 걸 좀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이 중에서 뭐 좋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현금 흐름이 좀 좋다 그러면 당장 망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 관심을 가지고 뭐 묻어놓고 있다 보면 돌겠죠. 묻어는 놨는다 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종목을 묻는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뭐 지금 현대백화점, 이 종목을 묻는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종목은 묻어나면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앞서 본 일에 파란색이 많은 종목들, 이건 아니고 뭐 이런 거, 파란색이 많은 종목들은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같이 묻어놨고 있다 손치더라도 오를 때 이렇게 묻어놔야 되지, 떨어질 때 묻었다가 다시 오를 때 기다리면 이까지 와야 이제 본전 아닙니까? 여기서 묻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여기서부터 다시 이래 갈락하는 다시 이래 내려가면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그러니까 파란색 많은 건 무조건 제끼는 거고, 빨간색 많은 걸 해야 묻어도 이런데 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어떤 시간에 뭐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이걸 빨간색이 많은 걸 선택하느냐 파란색이 많은 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 이후의 일은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뭐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손 놨고 있어야 되냐? 그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세력들이 이만큼 지금 매집해가지고 있다더라. 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캐나다하고 멕시코, 중국 관세 뭐 때렸는데 왜 때렸는지 그 내용을 쭉 정리하다 보면은 반대급부로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이런 거, 나쁘게 생각하면은 미국과 중국 강대국 사이에 낀게 있는 참 진짜 재수없는 국가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잘 생각하면, 잘 줄타기를 잘하면 입마도 이용해 먹고 입마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아주 또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또 장점을 어떻게 어떤 물건을 뭐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갖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항상 포기하고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 믿음입니다. 그래야 뭔가를 이뤄낼 수가 있는 거지, 해도 안 된다는 자꾸 그 패배감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그렇다 손치면은 1960년대로 치면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정말로 꼴등으로 못 사는 그런 국가였지 않습니까? 불과 한 60년도 안 됐잖아요.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지금 선진국 반열에 지금 올라설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국민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인 결과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급 분석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시장에서 큰 돈 굴리지 못하니 호가창을 움직일 수 없고, 그런 그림도 못 그리고 항상 패배에 뭐 젖어야 되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도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딱 파고들어서 낑기 들어가지고 어쩌든 건 벌어먹는 기죠. 그 세상에 잘난 놈만 살면 못난 놈들은 뭐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좀 못났다 하더라도 그 중에 지가 또 잘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신의 장점을 갖다가 활용을 하면서 그냥 그걸 무기 삼아서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난 놈만 산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가진 무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왕 태어난 거 어쩌겠습니까? 이래 태어난 거. 태어나기를 초라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갈 때는 멋지게 가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저는 여전히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시장으로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잘했을 때 또 북극 항로도 이렇게 개설이 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좀 열릴 거라 봅니다. 그리고 중국 권력도 시진핑도 계속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이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 상황이 지금은 나쁜 것 같지만 또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또 미국에서 챗GPT 아니면 LLM 가지고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인공지능을 만든다 해도 중국이 저 작은 돈으로 억자까지 해내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수급 분석이라는 이것도 블룸버그 단말기 쓰는데 연 3천만 원입니다. 그 정보, 주식 관련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정보를 얻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굉장히 작은 이거 그건 슈퍼컴퓨터 돌려야 되는 것들인데 굉장히 작은 이렇게 개인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돌려서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거 다 판단하고 알아서 다 투자한다 아닙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생존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시장 기회가 있다고 보고서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